이게 두통이 있지? 몸이 좀 어딘가 아픈데? 병원 가봤자 뭐 진통제밖에 죽을 게 더 있겠어? 저처럼 이렇게 원인 모르는 통증들, 뭐 두통이나 복통,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고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 반응을 촉발을 하는데요. 돈 안 들이고 이러한 만성염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만성염증, 그 염증을 조절하는 좋은 습관과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양제, 만성염증에 이걸 먹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좋은 영양제만 먹는다면은 그 효과는 반감될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퇴치할 수 있는 좋은 습관과 행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요. 시작에 앞서가지고 만성염증과 일반 염증에 대해서 잠깐만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어디 다치거나 베이거나 넘어졌거나 삐었을 때 갑자기 붓고 통증 생기고 가려운 그런 게 급성염증이고, 만성염증은 세포 단위에서 어떤 염증의 시그널들, 뭐 독소가 들어갔거나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면역 반응이 생겼거나 아니면 장 상태가 안 좋거나 그 세포 단위에서 미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주고 면역기를 과항진시키고 세포가 변형이 되고 혈관 같은 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만성염증인데요. 기본적인 뭐 감기에 많이 걸리거나 어딘가 원인 모를 아픔, 통증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성인병의 원인, 자가면역성 질환, 류마티스, 뭐 루푸스, 크론시병, 치매와 뭐 죽상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리틀 약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양제보다는 좋은 식단을 갖는 게 가장 병을 치료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당연한 거지만 의외로 많이 놓치고 계실 겁니다. 식단은 어떤 걸 해야지 염증이 조절이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좋은 올리브유, 기름과 그다음에 생선, 견과류, 통곡물을 배합한 걸로써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통곡물을 써서 혈당을 낮추고, 좋은 기름 올리브유, 오메가9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올레오칸탈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여기에다가 생선을 많이 먹는 겁니다. 일반적인 붉은 고기가 아닌 생선을 먹어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많이 먹어서 오메가3, 6, 9의 비율을 채워주고, 이런 밸런스 있는 식단 조합을 하는 게 지중해식 식단이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들 피하는 것들이죠. 인스턴트 음식 피하고, 붉은 고기류, 정크푸드 같은 것들, 뭐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 관련돼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하게 잘 준수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된 게 있는데,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3,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구분했을 때, 지중해식 식단을 잘 먹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 보니까 그 HSCRP라고 해서 만성염증, 미세염증 수치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20%가 낮아졌고, 인터루킨 6라는 염증과 알러지 유발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신호전달 물질이 있는데 요게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되게 아프신 분들,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식단 조절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좋다는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쌀밥 많이 드시고,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으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성염증을 낮추기 위한 내 행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대사 촉진되고 노폐물 같은 게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염증 물질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증가하겠죠.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당 소모가 촉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면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아주 빠른 걸음으로 주 3회 이상 1회에 대략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64세 이상의 45명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을 16주 동안 체계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해보니까 미세염증 수치가 16주 동안 했을 때 10% 감소했고요. 32주 동안 진행했을 때는 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 뭐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것이죠. 근력도 없고 운동도 안 하고 유산소 운동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밥도 탄수화물 먹으면서 오메가3 많이 먹는다고 이게 내 염증 수치가 떨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적절하게 꼭 하자가 중요하고, 물론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수영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염증을 조절하는 좋은 습관과 행동은 바로 체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제가 왜 말씀드렸죠? 이 내장 지방, 이 뱃살에 있는 피하 지방 말고 이 내장 지방이 염증을 그렇게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은 일단은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고요. 당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당대사가 잘 안 돼요. 당뇨병이 걸리고요. 그리고 과체중이신 분들의 장 상태를 보면은 그 장의 그 점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염증성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논문을 보시면은 그 성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BMI 수치가 HSGRP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24.3 과체중 단계에 들어갔을 때 BMI가 되면은 그때 만성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BMI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은 HSGRP 수치가 2.5, 그러니까 정상 범위보다 한 5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체중을 빼야겠죠.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겁니다. 일단은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가져야지만 적절한 염증 조절에 필요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었고요. 6시간 미만, 4-5시간 정도만 잤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일단 적절한 수면을 갖지 못하면 체내의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어떤 상처난 우리 몸의 조직들,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과항진대 면역계들,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활성산소가 높아진 상태들을 자면서 회복하고 초기화시켜주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과항진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필요한 습관은 바로 스트레스를 케어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코티졸이 계속 분비되다 보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합성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케어가 잘 안 되면 코티졸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적게 나오게 되면서 염증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항염증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 어딘가 탈이 나고 혈압도 올라가고 나중에 암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케어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취미를 갖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운동 같은 게 가장 좋은 취미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특히 운동으로 푸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5가지를 해 주셔야지 염증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이거 염증이라고 제가 한정 지었지만 결국에는 잘 먹고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잘 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 케어하는 습관이고요.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알러지나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성인병이 있거나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 조절하는 영양제를 그 뒤에 드시면 되겠죠. 오메가3, 커큐민, 피크노제놀, 알파리포산, 유산균 같은 것들부터 효소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 섭취하시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는 거고, 이런 거부터 선행하시면서 같이 영양제를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